오늘로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 8일째입니다. 러시아는 거점 도시 포위 공격 작전을 구사하면서 흑해 연안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화력을 내세웠던 러시아의 공격은 예상보다 강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YTN은 폴란드 남동부 국경 도시인 프셰미실 부근에서 바라본 이 시각 우크라이나 상황을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폴란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인 프셰미실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전망대에서는 우크라이나 땅을 멀리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프셰미실이 우크라이나에서 직선거리로 얼마나 될까요? 10km가 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 땅은 곳곳에서의 격전이 미처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오전 7시부터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폴란드 인근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모습입니다. 군용기의 움직임이나 폭발음이 현지 여기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이 러시아군이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유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폴란드에 필라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원래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바로 여기서 메디카 국경검문소가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국경을 넘어온 난민 차량들, 피난민들을 데려가려는 가족 친지들의 차량이 한데 모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종교적으로 그리스 정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바로 이곳에서 국경 인근에 있는 그리스 정교 성당이 보입니다. 아마도 저기에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를 기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국경마을 푸셰미시에서 내려다본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 시각 남동부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가까운 흑해 연안 도시 헤르손을 완전히 점령하고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점령도 노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 포위전과 시가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작전을 변경한 이후에 인구 30만 명의 대도시인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항구로서의 효용성이 있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수로를 통제하는 곳인데 부금의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곳을 보급기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무차별 포격을 퍼붓는 등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공격으로 20여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개전 이후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이 최소한 2,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수도 키이우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무차별 포격을 예고했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Для того, щоб зберегти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що якщо ми зараз не допоможемо нашій армії, ну тоді нас не буде. Не буде нашого бізнесу, не буде нашого житт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 소식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네, 협상장에 있는 벨라루스는 현재 시각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협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며 긴장된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멈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중단해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회담에서도 변할 것은 없다며 기존 태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이번 회담에서 휴전 문제를 꺼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인 벨라루스 고메주에서 회담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외에서 1,000명 넘는 인원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9개 나라가 무기와 군수를 지원하고 있고 22개 나라가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YTN 취재진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남성을 인터뷰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세르기 씨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기업에서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전쟁이 임박하자 수도 키이우로 돌아갔습니다. 자원 입대를 앞두고 YTN 취재진과 키이우에서 가진 화상 인터뷰 자리에서 키이우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30분 단위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물자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기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So 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세계 평화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세르기 씨를 비롯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소리가 세계에 전달됐는지 각지에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료 물자를, 독일과 프랑스는 석유를 보내기로 했고 폴란드는 의료 열차를 보내서 부상자들 치료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이 내려다 보이는 폴란드 접경 지역인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